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또 딴 년한테 한눈 팔고 바람 피우면 그땐 진짜 내가 네 아들이다. 상간녀에 미쳐 처자식 버리고 도망갈 땐 언제고. 1년 후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는 이 기막힌 코미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놓고 살려달라고 징징대는 꼴이라니. 저는 헤어진 이유를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박장대소하며 그 인간을 내쫓아 버렸어요. 두년놈에게 시원하게 복수해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살 박은선입니다.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지독하게도 외롭고 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토록 바보같이 한 사람의 거짓된 다정함에 제 모든 것을 걸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치열하게 살았던 제 20대 끝자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무렵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도는 팍팍한 삶을 견뎌내며 30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색깔 하나 없는 무채색의 연속이었죠.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제법 번듯한 직장표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정규직 전화는 기약이 없고 언제 책상을 빼야 할지 모른다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매일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아침 일찍 만원 버스 창문에 멍하니 머리를 기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까맣게 저물어 있었죠. 퇴근 후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텅 빈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코끝이 찡해질 만큼 지독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불 꺼진 방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장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다 보면 이 치열하고 매서운 세상에 온전히 내 편 하나 없이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속이 텅텅 빈 강정처럼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던 헛헛한 시기에 저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지인 언니의 소개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던 후계자였는데 첫 만남부터 사람을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는 묘한 다정함이 있었거든요. 깔끔한 코트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테이블 너머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제 차가운 손을 덥석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제 두 눈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그 다정한 눈빛과 온기에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눈 녹듯 사르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한강 둔치를 나란히 걷던 날 그는 멈춰 서서 제 양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이더라고요. 혼자 외로웠지? 네 모든 짐 내가 대신 져주고 싶어. 그의 넓은 품에 안겨 그 헌신적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녔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결혼 준비 과정은 결코 제가 꿈꾸던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처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부터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친정의 평범한 경제력을 은연중에 무시하셨어요. 길고 긴 예단 목록을 툭 던져주시며 한숨을 푹푹 쉬시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표정 앞에서 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만큼 눈물이 핑 도는 굴욕을 겪었지만 남편이 평생 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모멸감과 서러움을 묵묵히 참아냈죠. 그렇게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오직 나만을 향한 줄 알았던 남편의 그 끔찍한 다정함의 실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에 저희를 맺어준 지인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해서 만난 자리였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지인 언니가 깻잎 반찬을 한 번에 떼지 못해 젓가락질을 계속 헛손질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심코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상체를 테이블 위로 쑥 내밀더니 자기 젓가락으로 언니의 깻잎을 아주 정성스럽게 떼어주는 거예요. 순간 테이블 전체에 숨막히게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속으로 그저 원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선 넘는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깻잎을 집어먹은 지인 언니의 입가에 빨간 양념이 살짝 묻자 남편이 재빠르게 자기 옆에 있던 냅킨을 쏙 뽑아들더니 지인 언니의 입가를 직접 다정하게 닦아주는 충격적인 돌발 행동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는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쨍근앙하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죠. 숨이 턱턱 막히는 어색함 속에 도망치듯 식사 자리를 서둘러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옆자리에 앉은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아까 그 행동 대체 뭐야? 제정신이야?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저를 힐끗 흘겨봤어요. 너 진짜 예민하다. 의부중이라도 생긴 거냐? 우리 소개시켜준 고마운 사람한테 매너 좀 지킨 거 가지고 사람 무한하게 왜 이래? 적반하장으로 저를 질투에 미쳐 날뛰는 예민하고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지만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내 사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씨앗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그렇게 1년 후 제 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핏덩이 같은 처자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작은 숨결을 뺨으로 느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누렸고 밤새 뒤척이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일 때면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시댁과 남편의 은근하고도 집요한 압박이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는 무조건 엄마 품에서 살을 부대끼며 커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단호한 호통과 밖에서 번듯하게 돈 버는 남편 기죽이지 말고 집안일에 전념하라는 무언의 강요가 매일같이 쏟아졌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마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툭 던지듯 말을 보탰어요. 당신 쥐꼬리만 한 월급 번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워.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아? 결국 저는 혀를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그토록 악착같이 버텨왔던 공기업 계약직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힌 사원증을 반납하고 작은 종이 상자에 제 짐을 주섬주섬 챙겨 담으며
텅 빈 사무실을 뒤돌아보던 그 순간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강제로 찢어내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사회에서의 제 이름은 차갑게 지워졌고 저는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흘려보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소독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이 훌쩍 자라 장난감을 쥐고 뛰어다니더라고요. 혼자 블록을 쌓으며 노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여 동생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남편 역시 퇴근길에 아이 신발을 2켤레씩 사오며 다둥이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을 숨기지 않았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제 소박한 바람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2번이나 끔찍한 유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거든요. 2번째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던 날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링거 바늘이 꽂힌 제 손등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몸속의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뼈마디가 시려웠고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퇴원 후 텅 빈 집에 돌아온 저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늪에 완전히 처박혀 버렸어요. 하루 종일 거실 커튼을 굳게 쳐두고 캄캄한 방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며칠을 물 한 모금으로 버티기도 하고 밤이면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에 숨죽여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유령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온 남편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앞을 가리고 있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겨 주었어요. 그러고는 뼈마디가 앙상해진 제 2손을 자기의 크고 따뜻한 2손으로 아주 꽉 움켜쥐더라고요.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우리 둘째는 그만 포기하자.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단호하지만 물기가 가득 어린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거칠게 내저으며 남편의 소매자락을 다급하게 부여잡았어요. 원래 입버릇처럼 아이 셋은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키우고 싶다며 술자리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 괜찮아. 내가 몸 관리 더 잘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예쁜 둘째 가질 수 있어. 제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제 양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제 붉어진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 말 들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아이는 우리 아들 하나면 충분해. 더 이상 네가 아파하면서 몸 망가지는 꼴 나 절대 못 봐. 그러더니 남편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는 저를 향해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게. 내가 정관 수술 받을 테니까 넌 이제 임신 걱정 아예 접어두고 네 몸부터 챙겨. 그 순간 저는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가 이내 꾹꾹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의 오랜 꿈을 포기하고 남자로서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버리겠다는 남편의 그 눈물겨운 희생에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미친 듯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푹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그의 단단한 허리를 끊어질 듯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커다란 손이 제 떨리는 등줄기를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이 사람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뼛속 깊이 새겨 넣었어요. 그의 단호한 말대로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비뇨기과에 다녀왔고 며칠 동안 거동을 몹시 불편해하면서도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엉거주춤 앉아 멋쩍게 뒤통수를 극적이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핏빛처럼 붉고 아팠던 유산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어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깊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마저 기꺼이 내어주는 완벽한 남편이 내 곁에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저를 빠르게 일으켜 세웠거든요. 지독하고 끔찍했던 우울의 늪에서 숨통이 막혀 허우적거리던 저는 바닥을 짚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어떤 지독한 시련이 몰아쳐도 똘똘 뭉쳐서 세상에서 제일 끈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화장실 거울 속에 퉁퉁 부은 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수십 번 수백 번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거짓없는 사랑을 굳게 믿으며 밥을 챙겨 먹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맞이하며 유산의 깊은 슬픔을 서서히 극복해 나갔습니다.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우울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제빵이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듯 등록한 요리학원 조리대 앞에 서서 밀가루를 고운 체에 내리고 차가운 버터를 손끝으로 지지기며 반죽을 치대는 순간만큼은 머릿속을 괴롭히던 온갖 끔찍한 잡념들이 하얗게 지워졌거든요. 뽀얀 밀가루가 폴폴 날리는 허공을 바라보며 둥글게 뭉친 반죽을 발효시키고 오븐의 온도를 세심하게 맞추다 보면 제 가슴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슬픔의 덩어리들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타이머가 울리고 오븐 문을 열 때마다 훅 끼쳐오는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 냄새가 콧속을 맴돌면 제 팍팍한 삶에도 다시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몇 달을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며 매달린 끝에 마침내 제과 제빵 자격증을 제 손에 쥐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서서히 되찾아가며 하루하루 생기를 머금어가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새로운 희망을 반죽하며 일상을 회복해가는 동안 남편은 주말마다 가구 공장 잔업이 산더미처럼 밀렸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인 저를 위해 그 끔찍하고 두려운 정관 수술까지 묵묵히 자처하며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사람이 주말도 없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톱밥 먼지를 뒤집어쓰며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늦은 밤 피곤에 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굽은 등과 흙 묻은 신발을 바라볼 때면 제가 이 사람에게 평생 더 잘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수백 번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지친 어깨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안아주고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주말을 맞아 남편과 공장 직원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을 빵을 제 손으로 직접 구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앞치마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오븐을 쉴 새 없이 돌려가며 남편이 평소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빵과 달콤한 앙금이 가득 든 단팥빵을 산더미처럼 구워냈어요.
각 구원의 표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빵들을 식힌망에 올려두었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커다란 종이 쇼핑백 2개에 빈틈없이 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빵 봉지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냄새를 품에 안고 남편의 공장이 있는 외곽으로 운전해 가는 내내 제 입가에는 실없이 행복하고 들뜬 미소가 번져나갔어요. 아내가 직접 구운 맛있는 빵을 양손 가득 들고 예고 없이 짠하고 나타나면 땀범벅이 된 채 일하던 남편이 얼마나 깜짝 놀라며 어깨가 으쓱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가속 페달을 밟는 발끝에 경쾌한 리듬이 실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볕을 뚫고 도착한 가구 공장은 커다란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매캐한 나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밝고 화사한 표정으로 무거운 쇼핑백을 양손에 단단히 쥐고 공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쁘게 자재를 나르며 작업 중이던 직원분들이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고는 기계 전원을 차례로 끄며 하나둘 제 곁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 굽혀 인사와 함께 준비해 온 빵을 넉넉하게 나누어 드렸어요.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며 우리 남편도 서둘러 불러달라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넓은 공장 내부를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빵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짠 것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지며 눈빛이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며 우물쭈물하던 중 평소 남편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저와도 안면이 있던 공장장님이 헛기침을 큼큼하시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어요. 사모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장님은 벌써 반년 전부터 주말 근무는 아예 안 나오시는데요. 그 순간 제 귓가에 커다란 쇳덩이가 부딪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이명이 삐소리를 내며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바지 주머니에서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남편의 단축번호를 미친 듯이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특근을 하느라 정신없을 거라던 남편의 전화기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무심하게 흘러나왔어요.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 축축하고 불길한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저는 직원분들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다며 어색하게 둘러대고는 도망치듯 공장 건물을 허겁지겁 빠져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두 다리를 억지로 끌며 차가 세워진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허름한 직원 탈의실 앞을 지나치게 되었죠. 살짝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로 담배를 태우며 쉬고 있는 직원들의 낮고 은밀한 말소리가 선명하게 제 귓바퀴를 파고들며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야, 아까 사모님 표정 봤냐? 사장님 주말마다 딴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진짜 여태 모르고 있었나 봐. 사모님만 억울하고 불쌍하게 됐네.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뒷담화를 엿듣는 순간 저는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친 것 같은 아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려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질 뻔한 것을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녹슨 드럼통을 악착같이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냈어요. 주말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장에 나와 뼈 빠지게 일한다던 남편의 그 다정했던 모든 말들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역겨운 이중생활이자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 제 이성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아 집까지 돌아왔는지 그 과정이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휴대폰을 꽉 부여잡았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시야가 새빨갛게 물드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 분노에 찬 문자를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빵을 싸들고 다녀왔다는 사실부터 당장 전화기 켜고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원망 섞인 절규를 수십 통이나 연달아 전송했어요. 하지만 야속한 노란색 숫자 1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의 깊은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서늘한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는 극단적인 협박 문자까지 마지막으로 남겨둔 채 캄캄한 거실 바닥에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스위치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해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에서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만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만 뚫어지게 노려보며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지옥의 시간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도어락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박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품을 쩍쩍 해대며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피곤하다며 겉옷을 툭 벗어 소파에 던졌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너 공장 안 나간 지 반년이나 됐다며. 주말마다 대체 어떤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야?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제 날카로운 추궁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명하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배를 잡고 크게 폭소하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어요. 무슨 여자? 너 진짜 상상력 하나는 끝내준다. 나 주말마다 대학 동창 놈들이랑 낚시 가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온 거야. 그 당당한 대답에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럼 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치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눈가에 눈물까지 찔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유산하고 매일 우울증에 빠져서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차라리 공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겉돌며 마음을 달랬다며 제 양손을 꼭 쥐고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 완벽한 연기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다음 주 주말에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 저를 직접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며칠 뒤 주말 저녁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안고 남편을 따라 시내의 커다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쪽 넓은 자리를 가득 채운 동창들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들어서자마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친구들에게 아내를 소개하며 마치 20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살피는데 다들 남편의 낚시 실력이나 주말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더라고요.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으니 남편을 의심하며 밤을 새웠던 제 자신이 오히려 속 좁고 의부중에 걸린 어상한 여자가 된 것 같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대화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여자와 우연히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기분 나쁘게 묘했어요. 보통 친구의 아내를 처음 보면 반갑게 눈인사를 하거나 시선을 피하기 마련인데 그 여자는 턱을 괜 채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불쾌함을 누르며 시선을 피하려는데 옆에서 고기를 굽던 남편이 유독 잘 익은 고기만 골라 그 여자의 앞접시에 살뜰히 덜어주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서 슬쩍 밀어주기까지 하는 행동을 보며 저는 순간 신혼초 지인 부부와 식사할 때 깻잎을 떼어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불쾌감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가시 돋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다른 친구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챙기는 평소의 그 과한 다정병이 또 도졌나 보다 생각하며 저는 끓어오르는 의심을 억지로 억눌렀어요. 주변 동창들도 그 여자를 허물없이 대하며 남편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니 제가 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헛기침을 하며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죠. 식사가 끝날 무렵 동창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주말마다 형수님이 고생이 많다며 앞으로는 낚시 모임에 적당히 부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확실한 증언에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았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몹시 미안해졌어요. 저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하며 밖으로 돌았을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공장 직원들의 말만 듣고 불륜으로 몰아세웠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었거든요. 운전하는 남편의 팔을 살며시 껴안으며 앞으로는 주말에 눈치 보지 말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스트레스 팍팍 풀고 오라고 제가 먼저 등을 떠밀어 주기까지 했죠.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시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며 환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네요. 남편의 완벽한 연기에 눈이 멀어 그가 내민 거짓 평화를 진짜라고 믿으며 반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서는 남편의 등 뒤로 손을 흔들어주고 제과제빵 연습을 핑계 삼아 남편이 챙겨갈 간식까지 살뜰하게 포장해주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드디어 단단한 안정을 찾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알량하고 평온했던 믿음은 어느 날 오후 제 집을 찾아온 지인 언니의 무거운 입술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를 처음 소개해 주었던 바로 그 언니였죠. 평소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게 인사를 건넸을 사람이 그날따라 신발을 벗는 내내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며 머뭇거렸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내밀었는데도 언니는 찻잔을 쥔 채 입술만 달싹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뒤통수를 스치면서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언니는 결국
자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띄우더니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언니가 신우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어요. 남편이 이미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제 눈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에 고개를 저으며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했거든요. 반년 전 저를 안심시키겠다며 데려갔던 그 동창 모임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괜 채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유독 잘 익은 고기만 골라 앞접시에 챙겨주던 그 낯익은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구역질이 밀려왔어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지만 시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대학 시절의 첫사랑이었어요. 우연히 나갔던 동창 모임에서 그 첫사랑과 눈이 다시 맞았고 주변 친구들마저 그 둘의 애틋한 사연을 안다며 두 사람의 불륜을 눈감아주고 뒤에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며 저를 완벽하게 기만해 왔던 겁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나갔던 낚시와 동창회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저 하나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연극판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말릴 틈도 없이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아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당장 만나자고 소리치는 제 목소리에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짧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있으니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며 뻔뻔하게 주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카페로 향하는 내내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쪽 제일 안락한 소파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빼고 앉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힐끗 보더니 아주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 지르고 감정 조절 못하는 촌스러운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본처인 저를 앞에 두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이렇게 당당하냐고 따져 묻자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원래 그 사람 내 남자였어요. 댁 시부모님 반대만 아니었으면 당신 자리 원래 내 거였다고요. 우리 이제야 제대로 운명적인 사랑을 다시 확인한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방해하지 말아줄래요? 자신이 첫사랑이니 남편은 원래 자기 것이 맞다며 운명 운운하는 그 역겨운 궤변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숨만 거칠게 몰아쉬자 그녀는
아예 테이블 위로 몸을 쓱 기울이더니 저를 벌레 보듯 내리깔아보며 결정적인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말고 웬만하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줘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재결 앞에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아내인 제 앞에서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 테니 길을 비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아나무인 한 태도에 제 안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형체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 잔을 거침없이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그 잘난 척하는 얼굴을 향해 물을 거칠게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 미쳤어 진짜.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아내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를 향해 저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을 한 번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자를 박차고 카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거친 바람을 얼굴에 맞으니 그제야 멈춰있던 숨이 터져 나오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서늘하게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의 카페를 빠져나온 저는 그 길로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가구 공장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뭉개져 보일 만큼 분노로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지만 머릿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발걸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들을 지나쳐 곧장 사장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서류를 뒤적거리던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몸을 일으켰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나 방금 네 첫사랑이자 운명이라는 그 대단한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 제 입에서 그 여자의 존재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당황함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책상 서랍 제일 밑바닥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무심하게 꺼내 제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합의 이혼 서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저 몰래 이혼을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였죠. 너도 다 알았다니까 빙빙 돌리지 않을게. 여기 도장 찍어. 우리 솔직히 서로 애정도 없잖아. 첫사랑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걔 없으면 못 살겠어. 이게 내 운명이야. 뻔뻔하게 운명을 들먹이며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 실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주스러웠어요. 너 진짜 사람이기나 해? 그럼 네 핏줄인 우리 아들은? 아빠만 보고 자라는 애를 두고 네 운명 타령이 입 밖으로 나와? 피를 토하듯 소리치는 제 절규에 남편은 시선을 살짝 피하더니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서늘하고도 끔찍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양육비 다 챙겨줄 거고 내가 가끔 주말에 시간 내서 애 만나러 가면 그게 아빠 노릇하는 거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자기 자식마저 짐짝 취급하며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아빠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그 인면수심의 태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든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뒤 시누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시어머니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전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주었습니다. 과거 저를 위해 제 몸을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던 남편의 그 정관 수술이 상간녀와 재회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내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감춰놓고 뒤로는 불륜녀와 아이 걱정 없이 마음껏 뒹굴기 위해 저지른 철저하고도 악마 같은 속임수였던 거였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캄캄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내 아픔과 눈물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기 욕정을 채웠던 그 더럽고 소름 돋는 기만에 제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들이 저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밤이 새도록 뼈가 저리게 울고 난 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합의 이혼 서류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려 버렸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과 기만으로 얼룩진 가정을 지켜야 할 일말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이혼 소송에 뼈가 굵다는 독종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와 남편의 조작된 알리바이 그리고 정관 수술의 진실까지 모든 정황을 낱낱이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권과 제가 이 집안에서 기여한 모든 재산 분할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겠다는 총력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자기들 재산을 뺏길까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상간녀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조롱이 담긴 녹취록을 터뜨리며 그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발가벗겼습니다. 1년이라는 길고 지독했던 끈질긴 법적 공방 끝에 판사님은 마침내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양육권과 함께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제 몫으로 온전히 넘기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가벼웠어요. 지독했던 법정 공방을 모두 끝내고 제 몫으로 온전히 받아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아들 6과 단둘이 오붓하게 지낼 작고 깨끗한 전셋집을 구하며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삶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어두운 우울의 늪에서 건져주었던 제과제빵 기술을 살려 동네에 있는 작은 디저트 CAFE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매일 아침 고소한 버터 냄새와 달콤한 바닐라 향기 속에서 바쁘게 밀가루 반죽을 치대다 보니 어느새 제 뺨에도 예전의 생기가 부드럽게 돌아오고 있었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는 그 소박하고 평범한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던 과거의 기억들을 훌훌 털어내며 완벽한 홀로서기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끔찍했던 이혼 판결을 받아낸 지 딱 1주년이 되던 날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제 등 뒤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두어 발자국 물러섰어요. 헝클어진 머리칼에 며칠은 깎지 않은 듯 덥룩한 수염을 달고 입고 있는 셔츠마저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채 퀭한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법정에서 빳빳한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듯한 초라하고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자 그는 굽은 어깨를 더 움츠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두 손을 비굴하게 비벼대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선아, 나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운명적인 첫사랑을 찾았다며 떵떵거리던 그 대단한 여상간녀와의 동거 생활이 끔찍한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었다며 징징거리는 꼴을 보니 제 콧방귀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대단한 운명의 여자는 집안 살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화점을 채집, 드나들듯 사치만 부리고 왕비처럼 대우받기만을 원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공장 일에 지쳐 돌아온 그가 불만을 털어놓으며 언성을 높일 때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살림살이를 집어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 보고 만나준 거 몰라? 내가 유부남인 너를 대체 뭘 보고 만나줬겠어? 돈이나 똑바로 벌어와. 매일 밤 귓가에 쏟아지는 그 살벌한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고 신경을 쓰지 못한 가구 공장 일마저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며 엉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야 지난 세월 묵묵히 집안을 건사하던 내조의 여왕이었던 제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며 구구절절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그 역겨운 입술을 쳐다보며 저는 팔짱을 단단히 끼고 턱을 치켜들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야? 제 차가운 목소리에 다급해진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갑자기 제 발밑으로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채 목 놓아 울부짖으며 찌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남의 집 현관 앞에서 바닥을 기며 재결합을 구걸하는 그 꼴불견에 저는 질색하며 잡힌 바짓가랑이를 거칠게 뿌리치려 다리를 뒤로 확 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질질 끌려오면서도 제 바지 끝자락을 절대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고개를 쳐들고 제 이성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쏟아냈어요. 나 진짜 2번 다시 한눈 안 팔게. 맹세해. 내가 또 딴 여자한테 한눈 팔고 바람 피우면 그땐 진짜 네 아들이다. 자신의 핏줄마저 짐짝 취급하며 버리고 떠났던 주제에 자기 잘못을 용서받겠다고 다시 아들 운운하며 내뱉는 그 이기적이고 찌질한 망언을 듣는 순간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공기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나 어이없음 같은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오며 저는 허리를 반으로 접고배를 부여잡은 채 미친 듯이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찔끔 새어나올 정도로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한참을 헐떡거리다 숨을 고른 저는 바닥에 엎드려 어리둥절하게 저를 올려다보는 그 인간의 어깨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네가 그토록 목숨 걸고 찾은 네 운명 찾아갔으니 거기서 타죽든 말든 그 지옥불도 네가 다 감당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당장 꺼져. 얼어붙은 듯 멍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를 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저는 뒤통수도 돌아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뒷등 뒤로 무거운 유리문이 닫히며 도어락이 찰칵 잠기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딱딱하게 뭉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분노, 찌꺼기마저 완벽하고 시원하게 소화되어 내려가는 짜릿한 통쾌함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들의 둥근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저는 제 자신과 아주 단단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고 간헐적으로 미루며 제 속을 번거롭게 긁어대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바닥을 박박히며 구걸하던 그 인간의 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그깟 푼돈에 제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히다 말다 하던 양육비 따위는 아주 쿨하게 미련 없이 포기해버리기로 마음먹고 오직 제 두 손과 정직한 땀방울로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부족함 없어 번듯하게 키워내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쥐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동안 그토록 대단한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던 전 남편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에게 처음 불륜 사실을 알려주었던 지인 언니를 통해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던 가구 공장은 상간녀의 끝없는 사치와 본인의 무능한 경영 탓에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려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톱밥을 날리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활기찼던 공장 마당에는 어른 허리춤까지 오는 작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시도 때도 없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비싼 가구와 기계마다 붉은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운명이라던 상간녀 역시 돈줄이 마르자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다고 하니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달았죠. 그들의 불행이 마냥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쓰레기통에나 어울릴 법한 오물을 제 인생에서 일찍 잘라낸 제 자신의 빠른 결단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거울을 보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반면 제 삶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활기와 달콤한 냄새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제 제과제빵 실력이 어느새 까다로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졸라매고 최고급 버터와 고소한 아몬드 가루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구워낸 저만의 특별한 마카롱과 쿠키는 진열장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완벽한 식감을 완성하기 위해 뜨거운 오븐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반죽의 온도를 예민하게 맞추던 수많은 시간들이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아주 정직한 결과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어요. 멀리서도 제 디저트를 꼭 맛보겠다고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카페 매출을 껑충 끌어올렸고 저는 그곳에서 단순한 시급제 직원이 아니라 솜씨 좋은 장인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으며 제 숨겨진 능력을 활짝 꿈피웠습니다. 이혼과 경력 단절이라는 끔찍하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짠물을 들이켜며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제가 컴컴한 심해를 뚫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밝은 햇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라는 그늘이나 허황된 운명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믿고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제 의지 덕분임을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얻은 거짓된 평화는 거센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지만 내 두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반죽을 치대고 정직하게 구워낸 달콤한 빵은 온전히 내 삶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었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5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땀 흘려 부딪혀 얻어낸 단단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는 마침내 남의 가게가 아닌 온전히 제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내건 독립적인 개인 디저트 카페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참 예쁘게 잘 드는 아담한 1층 상가를 계약하던 날 펜을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롤러를 들고 벽에 따뜻한 크림색 페인트를 직접 칠하고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새하얀 쇼케이스에 가득 채워 넣을 저만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밤새워 연구하는 요즘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쁩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묻힌 제 입가에서는 경쾌한 콧노래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온전한 내 공간에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저를 설레게 만들거든요. 혹시라도 과거에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치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그분들의 두 손을 꽉 마주 잡고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밀가루 반죽이든 낡은 재봉틀이든 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 작은 일거리부터 찾아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보시라고 말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향한 복수는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보란듯이 찬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눈물바람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서글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꿋꿋하게 견뎌낸 덕분에 저는 이제 다가올 인생의 그 어떤 차가운 계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제 편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묵묵히 응원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화답하며 저는 오늘도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 냄새가 골목 끝까지 기분 좋게 풍겨나가는 제 카페의 철제 셔터를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경쾌하게 위로 밀어 올립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지금 제 앞날은 제가 방금 막 구워낸 빵처럼 따뜻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를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은서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완벽한 다정함으로 포장된 남편의 기만과 배신 앞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눈앞이 캄캄하셨을지 저 역시 이야기를 전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상처와 절망의 늪에 영원히 주저앉지 않고 매일 아침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씩씩하게 자신만의 달콤한 인생을 다시 구워낸 그 당당한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모진 비바람을 만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오늘 이야기처럼 남이 씌워주는 얄팍한 우산에 기대기보다 내 손으로 직접 작지만
튼튼한 지붕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스스로 땀 흘려갔군. 정직한 하루하루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새롭게 셔터를 올린 은서님의 앞날에 늘 고소한 빵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은서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